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천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인이 살던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웰다잉 중에서도 과연 그 죽음에 대한 거를 의학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가, 또한 그 준비를,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고. 예, 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준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저 역시 환갑을 지나고 나니,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충북 보은인데 한갑 이상 사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의료 혜택이 좋으니까 참 오래들 사시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앉아 계신 방청석 분들에게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내지는 나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은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 분씩만. 예.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한 75세까지 살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 걸 느끼잖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주고받고 하니까 주변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친구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런 걸 보고서는 85세? 85세까지 살면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고 빨리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서 조금 젊으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젊은 선생님은 그래도 젊으니까 혜택을 더 많이 받겠죠. 본인이 생각하시는, 우린 여명이라고 하는데, 기대 수명,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9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그 90세, 100세까지를 생각하시지만 그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냐, 아니면 병원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죽음을 갈 것인가. 그 생각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가 웰다잉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80세, 90세 제가 강의 나가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답을 드립니다. 뭐라고 답을 드리냐면,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떠봐야지 합니다. 왜?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막연하게 남들이 8, 90세, 최근엔 100세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100세를 살겠다. 그러면 70세부터 30년을 중환자실에 살면 그게 과연 행복한 것인가? 아니요. 자, 다시 원위치로 한번 돌아갈게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막연히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은 숨을 안 쉬는 거? 아마 쉽게들 생각을 할 거예요. 전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 그 나이 50 다 돼서 그 아파트를 정말 샀어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꿈을 부풀었는데, 아침에 그 바깥 양반이 운전수인데 오다 교통사고를 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식물인간처럼 돼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와이프나 가족들이 계속 봉사를 하고 가서 간호를 했어. 이것이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그 중환자실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당장 아파트도 융자를 받아서 얻었는데 이 돈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안주인이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이런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다. 보내달라. 담당 의사가 볼 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줬어. 그런데 그 남편의 가족들, 우리가 이게 흔히 얘기하는 C자 붙은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병원에서 나오느냐. 결국 그 담당 의사는 살인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요즘은 굉장히 이제 수명이 길어졌어요. 네.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모든 분들이 매일같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는 꿈도 있고 그러는데 나이를 들수록 이제는 잊어버리는 거야. 네. 내 몸이 비록 아파야지 그때 내 몸을 돌보더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의학적인 죽음은 무엇일까? 잠시 우리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우리 여성분들이니까 아이가 잉태돼서 가는 데까지. 자, 뱃속에서 아기가 처음 만들어져서 5주째부터 심장이 뜁니다. 네. 무릎 180에서 200번을 도박 이렇게 뛰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임신 5주째부터 뛰는 거예요, 심장이. 네. 태어나면서 150번까지 떨어지면서 심장이 뜁니다. 티칵. 그리고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심장도 지금 뜁니다. 네. 60번에서 80번을 뛰어요. 티칵. 거진 1초에 한 번씩 뛰어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거나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빨리 뜁니다. 네. 미워서. 네. 그러면 그 심장은 평생을 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심장은 보지를 못했잖아. 우리 몸이니까. 어디에 있냐면 굳기에 대한 경례할 때 바로 왼쪽 가슴에 있어요. 딱 손바닥에 있는 데 있어요. 크기는 여러분들 왼쪽 주먹만 해요. 요만해요. 참 작죠? 네. 이것이 무게로는 300g 뿐이 안 돼. 이것이 우리 몸에 피를 돌려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는 세포가 약 60조 개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다 쉬어보지는 못해요. 네. 근데 그 하나하나의 세포가 활동을 해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먹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포도 오래되면 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뛰고 있는 이 심장은 우리 뭐라고 그래?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해줘. 심장을 보내잖아요. 네. 이 심장에 이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정말 마음은 여기 있는 걸까? 마음은 진짜 심장에 있는 걸까? 아니죠.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눈에 보고 그 남자를 보는 순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심장이 뛰고 수구해요. 그럼 그 300g짜리가 평생을 움직이는데 여러분이 식물인간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들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만약에 뇌가 죽었어. 뇌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뇌는 사실은 한 번 죽으면 되살아나지는 않아요. 원래 의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뇌사라고 합니다. 네. 뇌가 죽었다고. 그러면 뇌사가 된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고
중환자실에 있어요. 아. 근데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하네요. 뇌가 죽었다고 그래서 죽었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사망 판단을 못 합니다. 어머나. 즉 죽음이라는 것은 심장이 멈춰야만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죽었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심장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압박을 심장이 멈춘 지 3분이 지나기 시작하면 뇌로 가는 혈관에 에너지, 영양분하고 산소를 주게 돼 있어. 그런 산소를 주는 것이 뇌에 계속 공급이 돼야만 뇌세포가 안 죽어요. 그 대부분 그래요. 아, 라떼는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100m 잘 뛰었어. 지금도 하시면 여러분 생각이 아우 내가 그거 못 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나이를 먹으면 모든 게 안 따라줘요. 저 역시 처음에 옛날 어르신들이 야 무릎에 바람 들어와. 맞아요. 그걸 몰랐어요. 네. 이제 살다 보니까 아 이게 무릎에 바람 들어오는 거구나. 이게 늙는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노화라는 것이 어차피 쓰다 보면 노화가 됩니다. 네. 최근에 작년 11월 달 넘어서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들어왔잖아요. 네. 다들 걱정을 해요. 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과연 나한테 들어왔을 때 사실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19라는 것은 전에 있던 메르스라든가 그 전에 있던 모든 감기하고 비슷한 바이러스인데 변형을 일으킨 거거든. 네. 그런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는 자 아무래도 세포가 젊은 세포는 잘 막아내겠죠. 네. 그렇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못 막아내요. 그러다 보면 죽음이란 과정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다잉 주제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고귀하게 죽을 수 있을까를 의사 입장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자, 태어나서 저희들이 뭐 20살까지 뭐 알겠어요. 공부만 했겠죠. 네. 또 늦게는 30살까지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평생에 진짜 다 바쳤고 최근에는 직장이라는 거에 있어서 또 같이 경제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 보내놓고 나니 남은 거는 참 외로운 뿐이 없고 정말 쓸쓸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설마 내가 여기서 이 나이에 죽어? 근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누구도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걸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 그렇죠? 네. 그거를 생각을 해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이라는 거 과연 어떻게 돌아가느냐? 나에 대한 고백은 무엇일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지나온 여러분의 생활을 중에서 슬픈 거는 좀 버려라. 그리고 행복한 것만 생각을 하자. 반환점을 도른 입장에서는 행복한 것만 생각해도 짧아요. 네. 그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86에 잊어먹지도 않아요. 12월 31일 송년회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주무시다 너무 더운 거야. 너무 더우니까 침대에서 86인데 보일러를 줄이려고 내려오시다가 주저앉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대퇴골, 허벅지뼈가 똑 부러진 거예요. 너무 아프신 거야. 네. 이게 전화를 걸으니 형님, 누님, 내가 다 통화가 안 되는 거야. 어머나.
막 근데 너무 아프시니까 하다가 저하고 어떻게 통화가 됐어요. 그게 새벽 1시 20분이야. 그래서 형님 보고 전화를 제가 드렸죠. 일단 어머님을 종합병원으로 모셔라. 대퇴골이 부러졌으니까. 여러분 말 허벅지뼈가 부러졌으니까. 그게 가서 모셔놓고 보니까 아주 정말 똑 부러졌어요. 아이고야.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있던 선배가 수술을 해야만 연결을 시켜야만 걸을 수가 있지 이 수술을 못하면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86이잖아요. 네. 저 갈등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배를 믿기로 했죠. 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고 돌아가셨어요. 평생에 이게 가슴이 남아요. 근데 이게 계속 기억에 남다 보니까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어머님이다 보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시청자분들은 꼭 말씀을 드려요. 이제는 반환점을 돌았으면 나는 나에 대한 고백 첫 번째는 행복한 것만 생각해라. 네. 그러면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어머님 마지막에 제가 업고 해외여행을 갔어요. 못 고르시니까. 업고 다니면서 그거를 우리만 간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업고 계속 다니는 구경을 하는 게. 또 외국에 나라는 밝히지 않겠지만 거기 또 옛날 동기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 때문에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하니까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머님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저녁 먹고 즐거웠던 거. 그런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흐뭇해요. 네. 그 옛날 사진 봐가면서 옛날 지금 말은 비디오라고 그러죠. 그거 봐가면서 좋은 생각만 저는 해요. 그러니까 덜 슬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했던 순간보다는 자꾸 지나간 힘들고 어려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네. 그러면 하루하루가 우리 참 좋은 말 있잖아요.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잊어. 생각을 안 해. 아마 시청자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냥 오늘 일어나서 평상시 하던 밥 먹고 그저 마실 가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지만 네. 그냥 그러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정말 행복한 고백 첫 번째는 슬픈 추억보다는 행복한 추억. 제일 처음에 결혼하기 직전에 내가 드레스를 입었든 안 입었든 그 사람을 만나서 뛰는 가슴. 첫 번째 데이트하던 게. 지금은 밉상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젠 측은지심이 들잖아. 네. 그리고 어찌됐든 살아오면서 많은 행복을 주었던 우리 가족, 자식들. 이따가 또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놈의 캥거루족이라고 그래서 이놈의 자식들이 원수가 돼가는데 어찌됐든 그런 추억을 먼저 생각하시라고 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생각하는 고백, 그건 무엇일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특별히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얽매이고 좀 힘들었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저의 그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됐고요. 정말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즐겁게 좀 살고 싶어요. 즐겁게 사셔야죠. 네. 자, 한 번 더 돌아갈게요.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4주가 있었어. 얘기하더라고, 선배가. 이제 놓아주자. 근데 의사로서 굉장히 궁금했어.
그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이 다 달고 있어서 말은 못 하잖아. 우리 그런 말 있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영면하실 때 눈을 못 감는 이유는 눈을 감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또는 눈을 감고 돌아가시는 분은 뜰 수 있는 힘이 없어서라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갔어요. 정말. 그래서 어머님 보고, 어머니, 내 목소리가 들리면 눈 한 번만 떠봐. 살짝 뜨려고 바닥을 들어가다가 못 뜨시더라고. 거기서 느낀 게, 아, 다 듣고 계시구나. 이걸 모르시는 거야. 그 중환실에 누워 계신 분들이 듣고는 계시는 거예요. 말을 못할 뿐이지. 그 4주간에 얼마나 힘드냐고, 인튜베이션 하고 이런 게. 물론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한 것을 겪고 나면 좀 더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13살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자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뭐든지 합니다. 왜냐면 이 남은 시간을 너무 헛되이 보기 싫은 거야. 그런데 우리 몸은 안 따라줘. 왜? 노화가 가잖아. 맞아요. 처음에 그래요. 젊었을 때는 내가 왜 저게 안 보여? 뭐 저거 글씨가 뭐 저래? 어? 이 어머님도 할머님도 앉아 일어나면 아유 이러고 일어나셔. 그러면 아, 왜 저러시지? 그냥 버떡 일어나면 되는데 버떡. 그 버떡이 안 되는 거야. 계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 힘든 게 그것을 단계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다만 전에는 60을 못 넘겼어. 지금은 그걸 넘겨서 120세까지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 고비를 넘기면 6, 38, 180세까지 살 수 있대요.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은 120까지 살아야만 정상이에요. 그런데 120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병실에서 누워있으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준비는 해야 되는데 계속 과거에 머물려서 그리고 지금 현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못 돌아봐요. 젊은 분들은 그래도 일기를 쓰면서 반성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미래도 세워. 그렇지만 반환점 돌아서 이제 70 다 되고 80 되시면 그런 것도 없어. 요양원이 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도 가슴 아프다고 봐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요양원에 제가 이제 가서 보면 이분들은 이해를 못 하셔. 왜 자식들이 안 오냐.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식을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나와서 이 창으로 유리를 사이에 두고 그래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못 움직이시는 분은 못 나와요. 근데 뭐만 쌓이느냐? 원망만 쌓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겠다. 서운하겠다. 말도 못하게 서운하죠. 그래서 노화는 가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한 발 한 발 가되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고백 시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고백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 입장에서 고백은 두 번째는 어깨에 짊어진 거 다 내려놓으시고 본인 자신을 사랑해라.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이제는 좀 본인들을 좀 사랑하시라는 얘기야. 왜?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 어깨 왜 이렇게 짊어지냐면 보면 아이고
심지어 아이고 우리 선주가 요번에 아이고 어디 다쳤는데 자식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 손주 걱정까지 해가면서 사돈까지 걱정을 다 해. 본인 걱정은 하나도 안 하면서 본인 아픈 건 생각도 안 해. 그러면서 아이쿠 아이쿠 하다가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면 그때서 덜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아, 건강하고 싶죠. 네. 근데 사람에게는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자가 있는 거야. 네. 제일 그게 궁금했을 거예요. 우리 세포 하나마다 우리 염색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23쌍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46개가 있어. 23쌍이 있는데 23쌍 중에 한 쌍은 아들이면 XY라는 한 쌍이 있고 네. 딸이면 XX라는 한 쌍이 있어. 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22쌍이 있어요. 아. 즉 아버지에서부터 22가지가 내가 물려받고 엄마로부터 22가지를 내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게 22쌍이 있는 거야. 그게 우리 농담으로 그래요. 야, 쟤는 아빠 닮았네. 쟤는 엄마 닮았네. 네. 반 22가지씩 닮은 거야. 만약에 설사 모든 걸 아버지를 22가지를 다 뺐다면 공부하는 머리는 엄마를 닮은 거야. 진짜요? 아,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차를 안 타려고 그래. 전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차가 많았어요. 대탈 때 걸어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는 집에서 타서 회사까지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 집에 왔다가 타고 올라가고 전기나 끓여주는데 그것도 드물고 겨우 운동한다고 그래야 정말 자기가 운동하는 욕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운동을 하면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젊어지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한번 봅시다. 어디로만 들어가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노폐물이 두 군데로 나가요. 그리고 공기가 코로 들어가서 우리 폐에서, 허파에서 그 산소를 받고 우리 위에서 받은 영양분하고 두 개를 섞어서 산소하고 세포에다 보내줘서 세포에서 그것이 운동을 해서 하나하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리액션도 하고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젊어지려면 거기에 대한 에너지나 산소가 좋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올해는 살아요. 의료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 주변 환경에 들어가는 음식 자체가 맑고 순수한 것만 있느냐? 아니죠. 그 공기가 정말 맑고 깨끗하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산이나 올라가서 좋은 공기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폐에 있던 노폐물을 빼는 건데 요즘은 참 좋은 말이 많더라고요. 디톡스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독을 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노폐물은 두 가지로 나간다고 했어. 소변으로 나가고 대변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 대변은 하루에 한 번씩 노폐물을 빼주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 몸에서 나온 것 중에 다 사랑스럽지만 자기 건데도 싫어하는 게 바로 수돌변이에요. 안 좋아해,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 왜? 대장균이 엄청 많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보신다고. 근데 예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한 사람은 못 봐. 요새 그 다이어트라는 것 때문에 더 못 봐. 그럼 그게 안 나가면 우리 몸속에서 계속 있는 거야. 거기에 나오는 가스가 여러분이 걸을 때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15번씩 빠져나가요. 걸을 때 빠져나가. 그래서 혹시
운전을 하고 장거리 운동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어. 왜? 가스가 못 나가서. 의자에 오래 앉다 보니까.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가만히 누우면 2, 3분 만에 가스 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만 일어났다가 오른쪽으로 누워도 가스가 나가요. 그 노폐물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으면 누가 이거를 해독을 시키냐? 우리 신체 장기에서 가장 큰 간이라는 거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두근반이에요, 무게가. 두근반이면 1200g의 반이니까 1500g이에요. 제일 커 1.5kg야. 그것이 오른쪽에 있어요. 이것이 다른 거 해독하기도 바쁜데 그 장에 있는 가스를 해독을 시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고 기미 끼고 하는 거야. 자, 뭐 의학적인 공부를 보다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죽음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건강이 우선이라는 거죠. 예. 제 의사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고 건강해야 돼. 네. 건강 안 하면 자기가 평생 벌어놨던 거 1년 안에 다 까먹고 가. 그래서 여러분 몸을 스스로 사랑하려는 거야. 네. 이제는 어깨에 있는 거 좀 내려놓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예.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안 좋은가를 보시면 돼. 자,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내가 손이 없어, 내가 발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 몸에 아무것도 아픈 데가 없으면 내 몸에 뭐 달린지를 몰라. 그런데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시거나 그러면 그게 나한테 있구나 한단 말이죠. 네. 바라기는 내 몸에 뭐가 없는 것처럼 바라야 돼. 그러다 보니 준비는 하셔야지. 정말 뭐 아버님이나 여러분의 아버님들이 정말 평생을 벌어놨는데 암 걸려서 1, 2년 만에 다 해먹고 가면 자식된 돌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 또 자식들 생각도 못할 수도 없고 다 대주다 보면 과연 그게 삶이 평생을 고생을 해서 모았던 재산을 조금은 아니지 않느냐. 그좀 내가 건강하다면 우리 요새 말로 뭐 9988, 뭐 77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나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려면 노화를 방지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해답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네. 모든 노폐물이 쌓여 있어요, 우리 몸에. 입안에도 특히 많아. 그래서 뭐 인도에 시작했지만 오일 가글링을 해서 기름으로 가글 해요. 그럼 이 혀 안에서 모든 노폐물이 빠진다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연세들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버떡 일어나지 말고 누워서 내 얼굴도 한번 만져보고 귀도 한번 만져보고 어깨도 좀 주물르고 손가락도 움직여보고 팔도 좀 움직여보고 그리고 누워서 하시라는 거야. 누워서 이 운동도 좀 하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예. 그 다음에 허리도 들썩들썩 해보고 다리도 모아서 발끝치기도 한번 해보고 무릎도 오므려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한 5분 10분 15분만 지나면 힘들어서 못해. 제가 해보니까 처음엔 5분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를 해보니까 30번 50번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일어나야 돼. 그러면 안 추워요. 땀이 살짝 배요. 그때 입 열지 말고 나와서 바깥에 따뜻한 물하고 정 그게 싫으면 미지근한 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물을 만들어서 한복을 입에 넣고 가글을 하세요. 그리고 뱉으세요. 그거를 3번만 하셔. 3번만 뱉어내면 한 70% 남아요. 그거는 쭉 드세요. 드시면 그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서 위든 장이든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이를 볼 수 있게도 해주고 굉장히 우리 몸은 60, 70%가 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중요해요. 뭐 옛날 광고에 뭐 씹어도 먹으라 그러는데
모든 물은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육각수 되는데 찬물은 안 좋아. 하나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목욕탕을 갔거나 온천에 들어갔다 나오면 계속 땀이 나. 예. 왜 그러냐면 그 뜨거운 물로 여러분의 속의 심부 온도, 속에 있는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온천에 가보면 온천에 계란을 삶으면 잘 보세요. 속 안에 붙어 익어. 뜨거운 물에 들어가 온천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속부터 뜨뜻한 거야. 목욕탕도 마찬가지야. 그 심부 온도 1도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심부도 1도가 올라가면 나와도 계속 땀이 나는 거야.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심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은 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냥 성격 급하시고 등치시고 뭐 이런 분들은 아우 난 찬물 먹어 그러는데 이제는 온수로 좀 바꿔라. 바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그 물로 각을 하고 먹고 힘드시면 또 주무셔도 돼. 대부분 밤에 주무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나이 먹으니까 잠이 안 와 하는데 다 그분들 보니까 낮잠을 주무셔. 살찐 사람들 제가 가방을 뒤져보니까 먹을 거 꼭 들었어요. 자기는 몰라.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찌는 거지. 그리고 낮잠을 자니까 그런데 낮에 정말 졸리려고 할 때 조금만 걸으세요. 빨리 걷지도 말고 천천히 걸으시면 좋아요. 만보 다 안 걸으셔도 괜찮아. 자기 능력에 맞고 걸으시면 돼. 굳이 뭐 계단을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무릎 다치면 더 힘들어요. 왜? 여러분 무릎도 사람이 두 발로 걷고 나서부터는 이 연골도 시한이 있어. 우리 몸도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많이 쓸수록 정말 고쳐주지 않으면 고장이 나요. 근데 그 고장은 웬만하면 고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아침 건강은 돼. 점심 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안 되면 수다를 전화로 떨어도 괜찮아요. 전화로 떠시고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내년 10월, 11월 되면 이제 끝나겠죠.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백신을 맞거나 치료약이 나오면 그러면 친구를 만나세요. 자꾸 친구를 만나면 그 대신 좋은 친구를 만나라고 싶어. 슬픈 친구를 만나면 들어도 슬픈 소식이야. 좋은 친구를 잘된 친구를 만나면 좋은 소식을 들어요. 그게 힘이 돼. 그거 들으면요, 아이고 나도 좀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 자식들에 대한 욕심이나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내가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해도 안 된단 말이야,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바뀌시면 돼요. 여러분이 본인을 사랑을 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건강하시다가 딱 2, 3일만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금도 안 늦었어. 왜? 이거를 강의를 들을 수 있거나 볼 수 있거나 앉아 계신 분들은 아직 젊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 가서 누워 계셔. 그런데 왜 이거를 생각을 못 하시냐고. 아이고 설마 나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고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오늘 여러분한테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오늘 가시거들랑 내가 하고 싶은 목록을 만드세요. 목록을 1번부터 10번을 반드시 만드세요. 1번, 내가 일주일 있다가 이 생애를 다 마친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어떤 분은 그런 말도 있어요. 평생 무슨 돈이나 쓰고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쓸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쓰시면 좋겠어요. 1번은. 2번 쓰시고 내가
1년 뒤에 죽는다고 그러면 1년 뒤에까지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래서 그 마무리를 내가 하고 싶은 목록 리스트 딱 10가지만 만드셔서 해보세요. 저는 갑자기 그거 쓰면서 장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다 배웠는데 장구만 못 배웠거든. 근데 이거 배우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근데 뭐 일주일 남고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또 안 되더라고. 고려하셔가지고 순차를 줘서 일주일, 한 달, 2달, 6개월, 1년, 2년에서 두시면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돼요. 자, 의사가 보는 입장에서 죽음은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어차피 한 번 왔으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미련들이 너무 많아. 그 미련을 다 짊어지고는 우리가 할 방법은 없어.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오늘 시청자분들한테도 조금은 자기 자신을 좀 이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한 번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드세요. 지금부터 만드셔도 돼. 별 큰 거 아니에요. 집에서 내가 부침개를 한번 써서 줘도 가족들이 행복한 게 진짜 그것도 행복이에요. 꼭 어마어마하게 내가 무슨 뉴욕을 한번 가서 꼭 보고 싶다. 아, 그것도 돼요. 버킷리스트. 갈 수 있어요. 평생 안 가본 거니까. 하시되 정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 다 건강하고 또 추후에 또 만날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 모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